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SEC가 아군을 한 명 만났네요. 아군 아미커스 브리프 소송의 직접적인 관계자가 아닌 기관이나 개인들이 특정 소송에 관해서 변론을 하는, 소송 당사자의 이해를 도와주는 그런 형태를 어쨌든 아미커스 브리프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리플의 아군들은 리플 파트너들 있었죠. 그리고 최근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 그 외에 여러 기관, 거래소 뭐 있었죠. 그런데 SEC에게도 지금 아군이 한 명 생겼습니다. 기관이죠. 인베스트 레디. 인베스트 레디는 온라인 주식 투자 회사 같아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예전에 한 번 한 적 있어요. 한 번 정도 했고 더 이상 거론을 안 했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었어요. SEC가 리플을 소송을 진행을 할 때 불법 판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불법 판매. 브래드 갈링 하우스 빵용이 불법적인 판매를 했다. 그리고 소비자들은 뭐 계약서를 썼다. 그리고 리플이란 회사의 발전을 보고 거의 주식과 같은 투자 수익을 원했던 방식으로 리플을 불법 판매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트TV가 SEC라면 저는 이거를 가지고 리플이 암호화폐가 아니다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SEC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태클을 걸지 않았어요. 그런데 SEC의 아군 인베스트 레디라는 회사에서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가장 우려했던 내용이 요거 XRP는 중앙 집중화가 돼 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암호화폐가 아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암호화폐는 일단은 탈중앙화죠. 탈중앙화. 디센트럴라이즈드죠. 이게 뭐 어쨌든 비트코인 철학이고, 지금까지 너무 중앙 집중화된 것들, 특히 이제 은행,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이들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탈중앙화가 비트코인 기본 철학인데, 어쨌든 리플은 중앙 집중화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이게 가장 크죠. 기타 암호화폐와 비트코인과 XRP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제가 SEC라면 저는 이거를 걸고 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데 SEC는 언급을 하지 않았던 부분을 지금 인베스트 레디라는 곳에서 드디어 태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빵형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영상에서 별로 언급을 안 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내가 뭔가 불안하면 언급하기조차 싫은 것들. 그래도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구독자가 6만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나쁜 영향들이 미칠까봐 제가 쉬쉬했던 부분이 있는데, 드디어 이제 요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끝의 시작일까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죠. 참 난감하네요. 지금은 요거 하나는 어쨌든 XRP 리플이 암호화폐가 아닐 수 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계속 블럭이 생성이 되는데, 지금 거의 75만 번까지 블럭 형성이 됐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75만 번째 블럭이 생성이 됐는데 20만 번째 블럭에 대해서 특정 해커가 이 데이터를 위변조를 한다거나 해킹을 하려는 시도를 하기 위해선 요 뒷블럭과 요 앞블럭에 대한 해시 값을 전부 바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특정 블록을 해킹하기란 오히려 훨씬 더 멍청한 일이 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요게 어쨌든 장점이에요, 장점.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요 블록에 대한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방금 생성된 블록 안에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입력이 됐어요. 뭐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경우는 수많은 계약서들이 첨부가 되기 때문에 이더리움의 원리. 자, 그런데 어쨌든 위변조가 되지 않는 건 좋아. 그런데 다시 그릴게요. 이 데이터에 위변조가 되지 않아야 될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계약서가 첨부가 됐어. 그리고 또 다음 블럭이 생성이 됐어요. 계속. 자, 이 블럭에 대해서 위변조가 되지 않는 건 좋은데 만약에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됐으면 어떻게 할 건가요? 잘못된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블럭은 계속 형성이 돼. 조금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의 주민번호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못 입력이 됐어. 오류가 생겼어. 그런데 블럭이 계속 생성이 돼버렸어. 자, 이거 어떻게 할 거죠? 이 앞 데이터가, 여러분들의 주민번호가 들어간 데이터가 잘못됐다면 이 뒷 블럭에 대한 신뢰가 가능할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비트코인의 블럭 안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위변조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이지만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다. 어쨌든 지금은 이 데이터 작업들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지 않는다면 어쨌든 복사 붙여넣기를 하겠죠.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이 또한 블록체인에 의해서 생성이 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가 안 될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다는 거죠. 어쨌든 이 컴퓨터 안에서 들어가는 데이터 또한 결국 지금까지는 사람이 아날로그 방식으로 입력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정확히 부여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블록체인 안에 들어갈 데이터는 그 시작점이 블록체인이어야 됩니다.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블록체인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게 힘들다. 자, 그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비트코인의 장점이 어쩌면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다. 문제점일 수 있다. 잘못 보낸 돈, 잘못 적힌 계약서. 그 누군가는 인류가 최초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100% 탈중앙화가 아닌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코인이 인류에게 쓰여질 거다. 그래야만 된다. 잘못 들어간 데이터 하나가 결국 그 코인의 생존을 위협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XRP에 대한 효용성을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가 돼야 된다. 잘못된 데이터, 잘못 보내진 돈에 대한 체크,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생활화가 되고 상용화가 되고 이렇다면 블록체인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보내겠죠. 이런 작업들이 아직 시행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블록체인이 쓰여야 되는 것들은 일단은 수정 보완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백서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이길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인 거죠. 시스템. 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니네들이 잘 활용해서 써봐가 맞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이게 가장 큰 단점일 수 있다. 자, 요게 이제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XRP 소송의 새로운 끝의 시작일 수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히려 SEC가 리플을 쓰겠다는, 리플의 손을 들어주겠다는 하나의 타당성일 수도 있겠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을 게리 겐슬러가 모를까요? 비트코인의 단점을 알고 있다니까요. 충분히 MIT에서 블록체인 강의를 했던 분이에요. 글로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랄해요. 모든 걸 알고 있다니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하자면 또 하나의 타당성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죠. 리플에게 부여할 수도 있겠죠. XRP에게 이런 단점들까지 다 커버가 되는 코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써야 된다. 지금은 블록체인 생태계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지금은 일단 이런 코인이 필요하다.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단점일 수 있고 가장 큰 단점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가 언젠가는 이 리스크를 해결한다면 가장 큰 장점일 수 있다. 타당성을 만들고 있다. 좋게 생각하면. 그리고 어쨌든 요게 이슈화가 된다면 끝에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리플 소송이 전체 암호화폐에 미치는 영향, SEC와 리플의 소송은 1대1 싸움이 아니다. 1대 만 이상이죠. 그만큼 중요해요. SEC에서 리플에 대한 타당성을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이 타당성에 대한 틀을 만들어 놓는다면 지금 탈중앙화된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된 이 틀에 맞출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야 코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XRP 레전 사이드 체인으로 들어오겠죠. 특별한 코딩, 프로그래밍을 바꿀 필요 없이 XRP 레전 사이드 체인에 들어오면 이 일까지 어느 정도 중앙 집중화 할 수 있는 그 일까지 XRP 사이드 체인에서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냐. SEC의 수장 게리 겐슬러 위에는 자넷 앨런이 있어요. 미 재무부 장관이 있다고요. 어쨌든 게리 겐슬러는 자넷 앨런의 틀 안에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자넷 앨런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지금 미국은 돌파구가 필요해요. 가장 큰 악재는 31조 달러의 미국의 빚,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참 제가 가장 우려했던 이런 것들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SEC라면, 제가 게리 겐슬러라면 이거를 물어뜯었을 건데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고 SEC를 지지하는 인베스트레디라는 온라인 주식 투자 회사에서 요거를 드디어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또다시 더 길어지는 끝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타당성 이거를 부여해 주려는 SEC의 음모론일까요?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걸까요? 제가 할까요? 자, 지켜봅시다. 브래드 갈렌 하우스 빵형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쨌든 저는 터질 건 터져야 된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 그 누군가는 이 기사를 엄청난 악재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봐보시자고요. 누구의 생각이 맞는지. 토요일이죠. 토요일인데 제가 좀 약간 어두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둡게 생각하면 어두운 이야기고 밝게 생각하면 밝은 이야기겠죠. 그래도 저는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제 XRP 흡공의 날이 올 것이다 입니다. 전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